위로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성서에서 욥이 재산과 자녀를 모두 이룬 후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그의 피부를 뒤덮었을 때 욥의 아내는 화를 낸다. 그녀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한다. 욥은 화내길 거절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에게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받지 못한다 하겠소 라고 답한다. 요즘 시대에 욥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리고 욥이 겪은 불행에 암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욥이 전형적으로 암을 부르는 성격을 가졌다고 말할 것이다. 분노 등 감정이 억눌렸을 때 암이 생긴다는 이론은 20세기 내내 있었다. 1930년대에 시인 W.H. 오드는 에디스 G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나오는 시를 썼다. 이 시에서 지향의 의사는 그녀가 성적으로 억압되고 아이가 없어서 암이 생겼다고 말한다. 소설가 노먼 메일러가 1980년대에 낸 작품 속 주인공은 언젠가 자기를 쏜 폭력배를 끝까지 쫓아갈 정도로 강인하지 못했기에 자신에게 암이 생겼다고 믿는다. 암은 주인공이 싸우길 포기한 날 시작되었고 이후 주인공이 다른 악당들을 죽이는 데 공모하자 차도를 보인다. 오늘날 자조를 내세우는 책 대부분은 오든이나 메일러보다 더 미묘하게 말하긴 하지만 태도가 암을 유발한다는 똑같은 주장을 한다.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신을 욕하지 않으려는 욥의 모습은 성격 때문에 암이 생긴 사람의 태도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암을 부르는 성격을 이루는 세부 내용은 각양각색이다. 성관계를 너무 적게 해서이기도 하고 화를 너무 안 내서이기도 하며 두려움이 많고 쉽게 좌절해서이기도 하다. 지난 10년 동안은 성적 억압보다 분노 억압이 더 인기를 끌었다. 암을 유발하는 성격을 묘사한 글들은 별자리 운세와도 비슷하다. 아무에게나 들어맞을 만큼 포괄적인 동시에 개인들이 바로 자기 인생이 묘사되고 있다고 여길 만큼 구체적이다. 아내가 욥을 떠난 후 3명의 친구가 찾아온다. 욥은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뒤로 갈수록 반어적인 뜻을 갖는다. 이 친구들은 위로한다면서 욥이 스스로 고난을 초래했다고 비난한다. 비난은 미묘할 때도 있고 공공연할 때도 있다. 내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그분을 향해 팔을 들어 기도하기만 한다면.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는 이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난하는 이들이다. 욥기 시작 부분에서 사탄은 신과 내기를 한다. 욥을 괴롭혀서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는지 보자는 것이었는데 내가 볼 때 욥의 친구들은 바로 이 사탄이 모습을 바꿔 나타난 인물들이다. 최근에 욥기 번역본에서 사탄이라는 말은 적대하는 사람이나 비난하는 사람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암이 있는 사람에게 성격 때문에 암이 생겼다고 말하는 이들은 위로하는 사람인 척하지만 사실은 비난하는 사람들이다.
운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의 대표격인 욥의 불행이 성서시대의 사람들을 겁먹게 했듯 오늘날에는 암 발병이라는 불행이 사람들을 겁먹게 한다. 욥의 불행이 갑작스러웠던 것처럼 암도 삶이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를 대표해서 보여준다. 우리는 모두 암이 생길까봐 두려워한다. 암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하며 그래서 욥을 비난한 친구들처럼 아픈 사람 탓을 한다. 그리고 우리 또한 비난을 위로라고 부른다. 바로 암을 부르는 성격 이론을 자조를 위한 이론이라고 내놓는 것이다. 사회가 두려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병들은 언제나 성격에 관련된 이론으로 설명됐다. 암을 주제로 한 책 중에서도 대단히 분별 있고 합리적인 주장을 담고 있는 수전 손택의 은유로서의 질병은 이러한 사고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다. 이 책에 나오는 예를 보자면 중세시대에는 행복한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 중세 사람들이 전염병을 막을 수 없었듯이 우리도 암을 막을 수 없으며 그들이 전염병을 두려워했던 만큼 우리도 암을 두려워한다. 중세 사람들은 행복이 보호책이라고 주장했고 우리는 분노나 성 혹은 유행 중인 다른 무엇을 억누르지 않아야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신분석학 초창기의 학자인 비렐름 라이히는 프로이트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억눌렀기 때문에 턱에 암이 생겼다고 쓴 적이 있다. 수전 선택이 라이히의 이런 의견을 소개할 때 우리는 우습다고 생각한다. 프로이트의 턱에 암이 생긴 이유는 말하기를 억압해서였고 오두는 성적인 억압을 원인으로 삼아 지향의 난소에 암이 생기게 한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사고는 우습지 않다.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방암은 어머니 딸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유방암이 있는 친구가 언젠가 말한 적이 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했던 행동이 암을 생기게 했다는 생각에 친구는 고통스러워했다. 내 친구는 암을 부르는 성격 이론을 가지고 자책했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이 이론이 사용될 수도 있다. 남자친구에게 암이 생긴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남자친구는 그녀와의 관계가 힘들어서 병이 생겼다고 이 여성을 비난했다고 한다. 배우자나 애인이 암 환자를 언제나 잘 뒷받침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암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어머니가 딸에게 실제로 유전적인 위험을 물려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녀 관계가 암 발생의 원인은 아니다.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은 욥에게 불행의 책임을 돌렸으며 그럼으로써 욥에게 일어난 일이 자기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 자신은 의로움으로 욥 같은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날 건강한 사람들은 질환이 그냥 생기지 않는다고 믿고 싶어 한다. 자신이 건강을 통제할 수 있으며 자신이 노력해서 건강을 얻었다고 믿고 싶어 한다. 암이 있는 사람은 분명 무언가 잘못한 것이며 건강한 사람은 그 무언가를 피할 수 있다. 암으로 아픈 사람은 암을 부르는 성격을 가지길 선택함으로써 분명 병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한 것이다. 오로지 이런 식으로 사고할 때만 사람들은 질병을 눈앞에 두고서도 삶이 얼마나 위험으로 차 있는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다. 최근 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 지인이 고환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충고를 구했다. 진단 전까진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친구는 강조했다. 나는 말하고 싶었다. 물론 괜찮았을 테지. 병이 언제나 미리 경고장을 보내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친구의 세계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일부러 상기시켜줄 필요는 없었다. 친구는 세계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 원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균열 하나가 자신 앞에 갑자기 나타났을 때 충격을 받았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면서 쉽게 균열을 봉합한다. 아픈 사람에게 암을 부르는 성격이 있다고 믿을 때 아픈 사람 이외의 모두에게 세계는 덜 취약하고 덜 위험해진다. 아픈 사람조차 병이 그냥 생겼다기보다는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생겼다고 믿기도 한다. 불확실성보다는 죄책감이 더 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암을 부르는 성격이 있다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노 억압이라는 범주를 가지고 환자의 행동을 손쉽게 분류한다. 하지만 억압된 분노가 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암 치료를 받는 중에 분노를 억눌러야 할 때가 많다. 언젠가 주간치료센터에서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며 누워있을 때였다. 내가 있던 구역의 한쪽 구석에서 의사 한 명이 자원봉사자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카리브해 지역의 휴양지에 관해서였는데 특히 어느 섬의 어느 쪽에 비가 많이 내리느냐가 이야기 주제였다. 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있던 나나 다른 환자들이 듣고 싶어 할 만한 대화는 아니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대다수는 정맥에 이상이 생기는 일 없이 하루치의 치료를 다 받을 수 있을지 염려하고 있었다. 카리브해 같은 곳은커녕 캘거리 밖으로 나갈 날이 과연 올지도 알 수 없었다. 물론 의사들도 휴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생각지도 않았다. 그들은 아픈 사람들이 무엇을 살아내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 카리브해를 화제로 한 잡담은 화학요법 병동에서 분노할 만한 대상이었다. 하지만 예전에 잘못된 진단을 한 의사들을 대하며 분노를 감췄듯이
캐시와 나는 또 화를 참았다. 우리는 우리끼리만 불평했다. 치료시설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가장 좋은 거래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건 집에서건 아픈 사람이 분노 표현을 최상의 거래로 여기는 경우는 드물다. 의존은 질병을 앓을 때 기본적인 상태이며 아픈 사람은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이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거의 겁을 먹은 채로 행동한다. 잠시 후 끝이 뾰족한 기구를 들고 다가올 사람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일은 좋은 거래를 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기분을 상하게 하면 변기를 바로 가져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혹은 잘 자라는 인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분노를 표현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정말로 분노를 표현하는 환자는 보통 더는 잃을 게 없다고 믿는 사람일 때가 많다. 상황도 병도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이다.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이 암을 앓고 있을 때만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내가 느끼는 분노를 억누르는 일이 암 치료에서 중요했을 때, 분노 표현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을 때, 화를 억누르는 일은 특히 입맛이 썼다. 여기에 대해 애초에 내가 분노를 억압해서 암이 생겼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암을 부르는 성격이 있다는 이론은 끈질기게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 나름대로 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아픈 사람은 비난받긴 하지만 한편으론 위로받는다. 성격을 바꾸면 병이 나을지도 몰라. 아직 늦지 않았어. 아픈 사람의 주변인들은 아픈 사람이 자신과는 달리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서 암이 생겼다고 안심할 수 있다. 사회 전체는 암이 개인의 성격 때문에 발생한다고 비난하면서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환경과 행동들을 그대로 놔둘 수 있다.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고 환경을 오염하고 방사능에 노출되고 안전하지 않은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고 오존층을 파괴하고 지방을 과하게 섭취하고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고 과도하게 일하고 임신을 미루게 하는 교육 직업 시스템을 유지하고 진단을 잘못 내리는 의사들이 추가 훈련을 받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개인의 성격 측면에서 암 발생 원인을 논한다. 암을 부르는 성격 이론이 대단한 이유는 이 주장이 아무것도 바뀔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책임과 두려움은 암 환자 안에 안전하게 봉쇄된다. 담배 회사는 여전히 사업을 하고 환경을 오염하는 자는 계속 오염하고 광고업자는 일광욕을 미화하고 건강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잘해서 그렇다고 믿는다. 아픈 사람만이 죄책감을 느낀다. 욥이 비난하는 친구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난 후 신이 욥에게 답한다.
왜 불행이 닥쳤는가에 대한 답은 욥에게 물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욥은 그저 자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불행이 닥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스티븐 미첼의 번역본에서 욥의 마지막 말은 이렇다. 내가 먼지일 뿐에 위안을 받았기에 앞으로는 침묵할 것입니다. 암은 신이 내리는 징벌이나 시험이 아니지만 그래도 암이 있는 사람은 욥 이야기에서 대답과 위안을 발견할 수 있다. 질환은 먼지일 뿐인 우리 몸의 일부다. 우리가 삶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질환이 우리 몸의 일부라는 사실도 받아들인다. 인간이기에 온 힘을 다해 질환에 맞서지만 또 인간이기에 우리는 죽는다. 여기까지는 질환에 대한 답이다. 질병은 또 다른 문제다. 암이 불러오는 진정한 비극은 너무도 많은 분노가 침묵 속에 남는다는 것이다. 이 분노가 표현되고 응답받는다면 세계는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암을 앓으면서 나는 개인, 조직, 사회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 하지만 아팠을 때는 분노를 거의 표현하지 않았는데 내가 암을 부르는 성격을 가져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나는 이제 쓴다. 내가 입을 다물어야 했던 과거를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노를 억누르며 거래가 해야 할 때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분노의 대상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의사든 어느 상품의 제조회사든 흡연자든 사람들은 자기가 창조해낸 것이 아닌 시스템 속에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화를 낸다고 대단한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노한다면 크지는 않아도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친구, 동료, 의료 제공자 모두는 각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고 우리를 잘못 대하는 개인들에게 우리는 화를 내야 한다. 나아가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도록 사회와 조직들이 이용하는 모든 장애물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암을 부르는 성격 이론은 그런 장애물이다. 이 이론은 아픈 사람을 자기 안에 가두고 죄책감 안에 가두며 아픈 사람이 진짜 위험을 지속시키는 사회를 겨냥해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이 이론은 위로하는 척 비난하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하는 모욕이다.